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또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파면 선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숨 돌렸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어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이래서는 안 된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박정호의 스팟, 오늘 윤석열 파면 정국,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순서 먼저 2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차가 좀 많이 막히나 봐요. 그렇죠. 네, 월요일이라 월요일이라 막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지호 민주당 우리 경기도당 대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파면됐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네. 광화문 경복궁 안국 빌딩 앞에서 오마이TV 박정호 기자를 엄청 찾아다녔는데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2시간 동안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 계셨군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거 못 만났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거의 뭐 이제 통신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였고 이 주문, 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렇죠. 이 얘기 나올 때 그 환호의 도가니, 이 그 탄호성이 터지는데 너무나 진짜 그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진출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고 많은 국민들이 좀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지 대변인.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또 중계 방송을 해주더군요. 이 집회장에서 큰 대형 스피커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그런 육성으로 직접 그걸 다 들었는데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또 순간 고요해졌다가 또 문장이 끝나면 다 박수 치고 막 환호를 지르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다 그냥 동시에 춤을 췄습니다. 좀 감격스럽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좀 흘리시고 뭐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주말 동안에 제가 보니까 그 문영배 소장의 그 전문 육성을 유튜브로 10번, 20번 듣는 국민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육성을 들으면서 그 재판 결과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안도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들어도 정말 잘 썼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언어로 써낸 그런 선고문이었다, 결정문 요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 헌법 전문에 나왔던, 거기 나와 있는 대한국민이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또 전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문이 올라와 있는데 114페이지 정도 되는 결정문을 보면은 거기에 결론 부분을 또 자세하게 써놨어요. 결론 부분 시작될 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저도 헌법의 그 내용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간 보수 세력, 극우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하고, 정말 국민 입장에서 헌법의 기본을 둔 그런 명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국민 저항, 그다음에 군경의 소극적 행태로 계엄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부분이겠죠. 뭐. 파면한다. 이 부분인데 뭐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유유병탁님께서 주말 기분 좋다가 우원식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도 말씀 좀 하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변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우원식 의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좀 보기도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네네. 아니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용산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금 무단 점거하면서 본인의 변호인들과 만찬하고 있고요. 네. 또 나경원 의원 불러들여서 또 뭐 차담인지 뭐 하고요. 아니 제가 낸 세금으로 왜 자격 없는 사람이 거기서 국민 세금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네요. 이런 상황인데 네. 개헌 얘기가 웬 말이냐.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뭐 개헌 얘기를 할 때 이러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딱 부러진 게 없어요. 대부분. 근데 한 2시간, 3시간 네. 한참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국회의장 산하에 무슨 개헌 자문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개헌 자문단에서 뭐라고 지금 권고를 하냐면은 네. 4년 중임제로 하는데 결국은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넘기고 그러니까 결국 내각제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각제 합시다.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런저런 중언부언 막 한 다음에 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내각제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내각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내각제.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 출마할 사람들은 네. 내각제 하려고 국회의장 하는지 뭐 이런 걸 좀 당원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헌? 뭐 그리고 이런 지금 생각이 저희가 드는. 헌법이 잘못돼서 네.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그나마 헌법이 잘 만들어져서 내란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효능감, 네. 대한민국 헌법의 효능감을 막 느끼고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뭐 우리나라 헌법 잘못됐다 내각제 하자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이제 의장의 이 제안 때문에 네. 지금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우원식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늦으셨지만 노영희 변호사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환영합니다. 월요일 딱 시작하는데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은 네.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네, 일단, 8대0 파면. 네, 일단 늦게 온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뉴스공장이 항상 시간 안 지키는 바람에 제가 거기 9분 앉아 있다 왔습니다. 9분도 아니지, 5분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 먼저 나온 거고요. 아이고, 어쩌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만장일치 탄핵으로 8대0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가슴 조혈했던 네. 모든 것들이 다 한쾌해 전원일치. 해결이 되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헌재 재판관님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얄밉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승리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전 세계 누구보다도 더 그러니까요. 정말 세다. 이걸 확실히 한번 느꼈고 네. 어느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대단하다. 대단한 대한민국 이렇게 아닙니까? 평가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외국 사람이 볼 때도 예, 이런 잘했다.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뤄냈고 이겨냈는데 우원식 의장 얘기를 또 해야겠지만 일단 하기 전에 네. 8대0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5대3이냐 뭐 아니다. 그래도 6대2, 7대1 인용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 결정문 요지를 문영배 대행이 쭉 읽어내는 걸 하나 들으면서 맞아. 정말 속 시원했거든요.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쓴 우리 네. 국민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네. 8대0을 계속해서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랬는데 그럼요. 중간에 하도 이게 지연되고 윤석열 씨가 네. 탈옥하고 그다음에 이 심우정이가 즉각한 거 안 하면서 이 별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극우들이 또 막 준동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우리 스스로가 가졌던 확신에 대한 조금 뭔가 좀 혹시라도 나 혼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불안감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악마의 유혹처럼 옆에서 살살 꼬시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저렇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정적인 정보에 좀 더 민감한 게 생존에 좋기 때문에 네. 생리적으로 사실은 부정적인 정보에 좀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5대3이네 뭐 4대4네 가까스리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국 8대0은 맞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 의견들을 세 분이 쓰신 걸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완전 낭설은 아니었다. 그 세 분이 확실히 그 각하와 관련된 이건 절차적인 문제였거든요. 전부 다 거기는 본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좀 이견들은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원래 전체적으로 그럼 이거 각하까지 해서 절차를 망가뜨릴 거냐 아니면 그냥 일단은 다 8대0으로 가되 나의 의견은 이렇다는 걸 꼭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요거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제일 큰 분수령으로 작용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네. 그런 사소한 절차적인 이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재판관들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26일 이후에 조금 마음이 많이들 바뀌었고 그 각하를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나중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움직여지게 되고 그래서 네. 날짜까지 잡게 된 것은 민주당이 그때 좀 세게 나갔지 않습니까? 이 초선 재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때부터 정말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철의 농성도 하시고. 네네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한 헌재 재판관들도 뭐 우리가 꼭 뭘 안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우리도 이쪽 사정도 있는데 이러면서 조금 저어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을 못 이긴다.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은 참 건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국민이란 말까지 쓰면서 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헌법에 있는 네.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예. 비상계엄이 뭐 아무런 손해도 없이 피해도 없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경고계엄이니 뭐 이런 말 했지만 예. 그거 전부 다 시민 덕분 아니냐. 아, 군인들의 맞아요. 군인들의 소극적 행동 때문 맞아요. 아니냐. 그렇죠. 네가 그따위 말 할 주제가 되냐. 시민 저항과 그리고 네가 무슨 국회가 너를 괴롭혔다고 하지만 네가 괴롭힌 걸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한테 뭐 맨날 어쩌저쩌고 하는데 네. 네가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니? 게다가 뭐 탄핵이니 거부권이 난리쳤지만 그 당시 네가 한 거부권 행사한 걸 봐라. 아무것도 사실 국회가 되지도 못했다. 딱 2개 빼놓고 이런 얘기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단 말일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국회는 문란하게 한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그 내란의 밤 때 봤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탄핵이다 바로 파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길게 이어져 오면서 또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주장들이 또 강함없이 보도가 되고 윤석열 석방되면서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결국 우리 국민들의 뜻대로 국민들의 그렇죠. 목소리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관 법관들은 윤석열과 내란잔당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좀 다르구나. 네. 정상적인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 3명 헌법재판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어떤 협박이라든지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전원 만장일치죠. 네. 만장일치 예. 판결을 내려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은 나라구나. 그 해외 언론 보면요, 미국 언론인들은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대단하다. 헌법 재판관들 수입해 가고 싶다. 트럼프를 네. 탄핵하고 싶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고 다만 아직도 윤석열이 네. 한남동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고 거기서 대한민국 혈세 내가 난 세금을 가지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소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탄핵이 있자마자 김성훈, 이강호 이런 공권력의 정면으로 대항한 공무원들 직무 정지시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 이하 사표를 냈더니 발열해 버렸어요.
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아직도 아무 말 없죠? 네. 이뿐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넘어간 상설특검.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위원이라고 우리 저기 유시민 걸어다니는 작가가 얘기하셨는데요. 이 걸어다니는 위원들 그런데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모 이 사람들에 대한 뭐 단죄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 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짜 민주당이 정말 발칵 뒤집혀졌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큰데 지금 김태환님께서 한남동 이제 관저에서 안 나오면 단전 단수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박근혜 때는 이 뭐 사흘째 되는 날 나왔어요. 금요일 파면되고 일요일 저녁에 나왔는데 윤석열은 나올 생각이 없으면 뭐 9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변호사님 언제 나올까요? 네,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수는 없고 왜 안 버티냐면요. 김건희 씨가 아우 여기 재수 없다 이런데요. 아, 그래요? 아유, 턱안 좋아 이런 건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처음에 청와대가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하루도 안 들어가면 잤잖아요, 거기 그거. 들어가면 우리 끝난다 해가지고 칼 맞는다 해서 그 청와대에 서린 그 기운 무서운 네. 기운들 때문에 자기네들 같은 사람은 못 산다 해가지고 거기 하루도 안 잔다고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을 다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얼렁뚱땅 빨리 한남동 관저 지어가지고 4,000평짜리 넓은 거기에서 그냥 정말 무슨 네. 천일의 N처럼 그러고 살았잖아, 솔직히 천일 죽도 동안. 하고 막, 예. 그러다가 점점 기운이 한번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이제 부침을 보면서 야 예. 그래도 역시 내가 믿는 그분들은 참 나를 지켜주는 분이야. 나는 이런 신의 기운을 받았어.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망했잖아요. 이걸 보고 야 여기 아닌가 봐야 저기 재수 없는가 봐. 여기가 용의 기운이 요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쪽에 있는 이 꼬다리 있는 부분인가 봐 이러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못 살겠다 재수 없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나타난 드러난 표면적인 당장 못 가는 이유는 강아지와 개 18마리예요 사실은. 그 18마리를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 많이 늘어났네.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자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괴롭힐 것이라는 게 이제 뻔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시위하러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60평짜리에서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그 아파트가 60평짜리였잖아요. 이제 그 좁은 데서 못 산다. 나 4,000평 사는데 60. 나 4,000평 살던 사람이야. 관저에서 4,000평 살던 사람이야. 여자야. 나 60평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나가고 싶어서 예. 저기 내곡동이나 평창동이나 어쨌든 이렇게 좀 서울하고 넓은데? 가까운 단독주택을 좀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아크로비스타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아까 아크로비스타를 정 안 되면 잠깐 들어갔다는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마 호텔에서 잘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근데요.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회사에서 뭐 좀 해고를 당하거나 직위 해제를 당하면 그 다음날 바로 다 짐 싸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책상 싹 치워. 아니 근데 왜 이 사람들만 거기 버티고 있어서 지금 저는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금요일 날 결정 났으면 토요일 일요일 이삿짐 쌀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퇴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월요일인데. 토요일 날 뭐 했습니까? 자기 변호인들 데려다가 국민 네. 세금으로 호화 만찬하고 일요일 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 불러들여서 차담하고 아니 그렇네요. 밖에 나가서 먹든가 왜 국민 세금으로 자격 없는 자가 무단 점거하면서 세금을 축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정도는 퇴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비상식적이고요. 제가 다 수치감을 느낍니다. 아니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왜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딱 임기 돼가지고 원래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요 하루만 자고 나가겠다 했을 때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야박하게 쫓아냈어요.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 자기는 그렇게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밟고서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짓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네. 자기네들한테 너무 관대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강아지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땅이 없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들이 너무 못됐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게 본인들 말이 사정 안 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사정에 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나? 저 정말 불만스럽고요. 주말 동안에 제가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은 퇴고한다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난 안 기다렸어. 어차피 안 날 줄 알았어. 되는데 이거는 아니 진짜 이 단 1초라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그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네. 호화생활하고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이거 오마이뉴스에서도요. 이거 좀 다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자기네 한 번도 건사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18마리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요. 아우. 그리고 결국에는 뭐 사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갈 곳은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어머 오늘 편집으로. 박정호 요즘 왜 아니, 이래? 된다. 그때 가더라도 빨리 내쫓아야 돼. 아이 너 그래요.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 걔네들이 그랬다 우리까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기대도 그럼요. 없는 것이고 그럼요. 동일한 잣대로 이 모든 것을 재단했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윤석열 부부가 지금 그 자리에 지금까지 3년 지나도록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서라도 지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지금 뭐 9일에 나간다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어떻게 버티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민들이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아까 뭐 관저 정치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2번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2번 다 승복 메시지는 없었어요. 승복한다. 승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랬죠. 네. 예, 그냥 자기네 편들한테 야 나 건재한데 너네들이 나를 좀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니? 예. 우리 한번 끝까지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이 메시지는 그때 나경원 의원을 자기가 불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경원 왜 의원이 그랬을까요? 진짜 가고 싶었던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당한 사람이 나경원 아닙니까? 아니, 나경원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경원 얘기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야? 이건 내가 말할게. 나경원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내 개인 생각으로 말하는 건데 솔직히 나 같으면은 너무너무 싫어서라도 그 수모를 당하고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못하고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올 거라고 굳건히 믿는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옹호했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로 그 집에도 찾아가고 별별일을 다 했잖아. 그래놓고 그 날 탄핵하는 날까지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기각각하가 틀림없다 이러면서 별별들 다 쫓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날 파면되고 나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완전히 태세 전환을 그렇게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대선 캠프 꾸릴 수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이제 막 나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정치하려고 또 다시 이제 완전히 또 손절하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더니 딱 부른 거야 윤석열이가. 그날 차담하자고 불렀대요. 이 나경원이 먼저 간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나와서 그냥 짧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김건희 씨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인데 아무리 고맙다고 말한다고 한들 그럼 윤석열이가 그럼 나경원 나 밀어줄게 이럴 거예요? 김문수를 밀어줄게 할 거예요? 누굴 밀어준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내가 보기엔 갈등 구조가 생겼고 윤석열이 밀어주는 게 과연 본인에게 좋을까? 나는 그런 계산을 할 거라고 봐.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엉터리 갖고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 메시지 낸 걸로 더 메시지 안 낼 줄 알았어요. 근데도 막. 근데 갑자기 또 메시지를 내고 또 메시지 낸 내용 보니까 그 극우 지지층들 결집시켜갖고 불복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재판 준비하고 일요일날 나경원 의원 불러들여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미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김문수가 아니라 나경원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걸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 행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좀비 정치다. 사람이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사망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비 정치 아니고 뭐예요? 계속 살아나가지고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없고 이미 저는요 그날 제가 오마이뉴스는 금요일날 못 찾았지만 네. 김상욱 의원은 그 현장에서 봤어요. 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그 안국역 그 사거리에서 막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뭐 그분보단 나이가 좀 있지만 비슷한 또래의 정치 그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더 어려 보이는데? 제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좀 제가 나도 진짜 소신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 뭉클하지.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수주의자, 원칙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아니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그런 극우 집회 갈 수 있겠습니까? 그쵸. 정말 위협을 받아서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김상욱 의원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기뻐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사람이 정말 국민의힘에 필요한 정치인이고 민주사회의 어떤 보수주의자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요. 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요. 좀. 네. 자, 결론은 김지호 대변인 열심히 하는 걸로. 김지호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이거지. 하는 걸로. 네. 채찍질로 고맙습니다. 때려주셨는데 참 이 윤석열 아직까지 이제 관저에 있으면서 관저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 국민들이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네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이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344, 한 거의 5% 가까이 전장보다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모습이고 코스닥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우려가 되고 관세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는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 뭐 한 60일 뭐 이제 채 안 남았죠. 그렇죠. 6월 3일에 대선이 네. 있게 되면 네. 60일까지 안 남았지만은 아직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개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네. 갑툭 튀냐. 이게 지금 좀 뭐 놀랐어요. 코스피 코스닥도 네. 지금 급락 때문에 많이 충격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개헌 이 주장 개헌 제안 우원식 의장의 이 얘기가 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조금 타이밍도 너무 안 맞고 물론 네.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대선의 조기 매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란 잔당이라든가 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먼저 필요하지 않나 나는 네. 솔직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는 의원식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니까 양쪽 그 당을 조금 중립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의원 내각제 얘기가 왜 나오고 네. 본인이 책임 총리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이게 또 갑자기 개인적인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장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왜 이분이 왜 이럴까?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멋있는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해이해졌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한가롭게 논의할 때가 지금 아니지 않나? 그렇죠. 솔직히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되게 이게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봐요? 나만 그렇게 보나? 아니 저는 좀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우라까지 치밀어? 아니 지금 성격을 좀 우리가 조심 이럴 좀 때가 해봐봐. 아닌데, 아니 정말 화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의 그 발표로 국민의힘이 신났어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의견이지. 잘 개헌하자, 됐다잖아. 개헌하자. 갑자기. 아니 지금 내란 잔당들 그 소탕도 지금 아까운 시간에 국민의힘에게 도망갈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본인의 개인 욕심 때문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좀 달래려고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네. 제 생각이에요. 네. 국회의장 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일종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되면 역대 의장들이 항상 개헌을 얘기해. 그리고 의원 그렇지. 내각제를 얘기해. 그렇지. 근데 의원 내각제 얘기했다가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고 왜냐면 의원 내각제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선출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국민이 뽑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은 국민이 뽑았더니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정치적 식견이 있는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 대통령 아니면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시더라고요. 한 30, 40년 정치하면요.
정말 그런 신념. 제가 90세 100세까지 정치를 해야 내가 우리 이 국민들 이 불쌍한 국민들 내가 90세 100세까지 종신형으로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런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김지호 지금 대변인이 한 말을 듣고 네. 여기 컴퓨터에 쳐봤어요. 국회의장 병 쳐봤어요. 근데 진짜 나온다? 뭐라면 국회의장이 되면 걸리는 병이 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쳐보세요. 국회의장 병 딱 치면 나와요. 이게 네. 뭐라고 개드립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옛날에 2018년도에 광화문 라운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연설을 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가 2019년 7월달에 문희상 의장이 개헌 골든타임 지났다. 여야 중대 결단을 기대한다. 이걸 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찾아보세요. 71주년 네. 재헌절 경축사에서. 그러다가 세 번째 2021년도에 박병석 의장이 지금이 개헌 적기다. 내년에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재헌절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이 2023년도에 재헌절에 개헌론 띄운 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원식 의원이요. 대선 이래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한 2025년 4월 6일. 이거 뭐예요 도대체가? 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찾아봤죠? 그러니까 개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와, 국회의장들의 모습들 대단해.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 우원식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주권, 국민 통합 시대적 요구다. 그 요구가 큰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내란 세력 소탕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게 먼저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윤석열 부부가 방을 안 뺐는 방도 안 빼는데. 방도 안 빼고 있는데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데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다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안 마련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 붙이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나오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겠다 야, 이렇게 잘 됐다 나와요.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 개헌 얘기 한단 말입니다. 언론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개헌 얘기. 그러면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선 주자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물어봐요. 개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사로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헌이 내란 세력 종식, 내란 종식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맞아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그 이슈가 탄핵 이후에 내란 세력 소탕과 종식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개헌 얘기를 덮여버려요.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개헌보다도 지금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이 잔당들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실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지금 망가뜨리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은 무엇이고 아젠다는 무엇이냐. 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인수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네.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의 뭐 후보들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사실 그들이 그냥 나는 무조건 이재명만 아니면 돼 이런 말 가지고 싸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실제 그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얼마나 제시해 주느냐. 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개헌 얘기만 막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이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 개헌할 때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아니 왜 개헌에 반대하지? 개헌 반대 세력 아니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제 우원식 의장의 어제 이 얘기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란의 밤 때 담장을 넘었던 우원식 그거 멋있다. 의장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돼요. 저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 정치적 이득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수를 뒀다. 예.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 현안이 급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회 입법 활동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이슈에서 밀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도 뭐 선거 전에는 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대선 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수를 좀 급하게 충분한 고려 없이 둔 게 아닌가. 그런데 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네. 한 번도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는 했었죠. 당대표는 된 적이 없어요. 당대표는 안 했었죠. 당대표는 떨어졌습니다. 네. 자, 아니 어떠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 내 절대 다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또 민주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설득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본인의 또 어떤 소속 정당이었고. 아니 그런데 어제 그 발언하자마자요, 기자회견 하자마자 네.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렇지, 페이스북에 올렸죠. 법사위원장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미애 의원 우리 당의 당대표 역임했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한 우리 당의 주주 아닙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현 수석 최고위원도 반대했어요. 그러면 전혀 민주당하고는요. 얘기가 안 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급해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같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죠. 회의 진행하고. 그런데 마치 지금 국회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국회의장이 네. 298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에 대한 지휘권은 있죠. 그런데 숙성되지 않은 이러한 개헌안이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당 집권에 결론적으로는 방해가 됐다. 악수 중에 악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참 우원식 의장이 이런 목소리를 지금 충분히 좀 알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입장을 다시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개헌 얘기를 어제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또 시간을 또 개헌 얘기, 우원식 의장에 대한 얘기로 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바로 지금 내란 세력 종식, 내란 세력 소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냐,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로 가 있느냐, 국민들이 우리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 주권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국민들이 네. 지금 정말로 개헌을 생각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권력구조 개편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 국회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국회도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맞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만 뭐지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네. 비명계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개헌 논의 필요하다 환영한 또 입장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환영하고 누가 개헌을 외치고 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글쎄요, 의도가 좀, 그렇죠. 의도는 뭐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올바른 판단, 아마 저희 댓글 창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지가 뭔데 이런 댓글까지 나오고 있어요. 화 나셨어요 이 지금. 댓글 중에 하나 정말 네. 국민들을 도대체가 가만 놔두지를 않네. 이 댓글이 나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제 좀 정말 기쁘고 우리를 어떻게 즐기려고 가만 해야 놔두지를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저 주말에 쉬고 못 싶었습니다.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우리가 네. 언제 한번 푹 쉬어본 적이 있나? 좀 쉬고 싶어요 이제. 그치. 아유. 우리 김지호 대변인들 봐봐요. 얼마나 얼굴이 밴들밴들 이렇게 윤기나고 좋아야 되는데 네. 저번에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마찬가지로. 아유, 예, 우리 피아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국회 국짐까지 국민을 내란성 스트레스로 열받게 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맞아요. 뭐 국민청원 맞아요.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 이제 검색해서 참여해달라. 구미 씨 이제 공연 못하게 된 걸로 가지고 계속 투쟁하고 있나 봅니다. 이승환 씨 도와줘야 돼, 우리가. 네, 이 함께 아이유랑 같이. 힘 모아달라. 네. 이렇게 또 슈퍼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슝슝님께서도 또 국민들 뜻을 거부하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내란 종결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 댓글만 보더라도 숨 좀 쉬고 살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짱보스님께서 고진성님께서는 개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순딩이님 또 광장 나가야 되는가? 이번에는 개헌 반대. 내란 종식 이렇게 외치면서 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네. 새로 뽑는 대통령 임기를 한동훈 전 대표 얘기처럼 3년으로 제한하면 다음 대통령은요 네. 당선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에요. 아니 5년 그럼요. 단임 대통령도 임기 네. 중반 넘어가면 레임덕인데 3년짜리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사법 체계, 검찰, 경찰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행정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윤석열 내란 수계가 철저히 파괴한 대한민국 시스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요. 네. 다음 대통령 빨리 뽑아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돼. 지금 막 트럼프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국정 운영의 그런 수습, 정상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아까 국회의장병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모아놓고 그거 올린 사이트가 예. 개드립이야. 그게 더 재밌어. 도구드립.net. 예. 근데 지금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로 진짜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병. 최근에 들어서는요 예. 개헌을 하는데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요. 네. 처음에 못 알아들어. 근데 알고 보면 다 내각제. 개헌하면 내각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개헌하면 내각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대부분 반대한다는 얘기를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도 이 사안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떤지 내부 사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똥침님께서 우원식 기자회견 그런 거 듣고 읽는 거 아니 아니에요? 슈퍼챗에 보내주셨어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슈퍼챗에 감사합니다 슈퍼챗. 우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의 뭐요? 예, 분노의 똥침님께서 우원식 기자회견 듣고 먹던 밥 뿜었습니다. 숟가락 던졌는데 TV 한 귀퉁이 맞아 기스였습니다. 흠집이 났다는 너무 것이겠죠? 재밌다. 제발 밥 좀 소화하며 먹고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당분간이라도. 이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 뽑았습니다. 네. 오로치님 그래요. 읽어줘요. 네, 오로치 닉네임이 천사님께서 착하니까 안 읽어주네. 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로섬 세월호 다큐 영화가 개봉했어요. 저희 신랑 직장 동료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어요. 관심 아이고. 부탁드려요. 예. 예. 다큐 영화 개봉됐다고 먹먹하네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뭐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이제 물러나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 하고 있지만은 한덕수 대행 한덕수.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저는 너무 싫어요. 네. 걸어다니는 위원들이죠.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선거 일은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8일날 국무회의에서 그 6월 3일 선거한다는 말을 끝낼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전에 사실은 이주호가 그 다음 순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호한테도 부총리. 원래는 좀 물어봤었대요. 네, 확인을 지난 3월달에 한번 해봤었나 봐요. 당신이 만약에 그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대행이 된다면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 물어봤던 시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기 전이었대요. 근데 그때 이주호 장관이 나도 마은혁 임명 안 한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최상목은 완전 빌런인데 한덕수를 그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나은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타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 이주호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위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파면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마은혁 임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결론적으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또 다 이제 영으로 만들어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가지고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를 갖고 있고 너무너무 대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아니 저번에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예. 중간에 그 또 배신자적인 행동을 할까봐 뒤통수 칠까봐 사실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만 일단 네가 좀 잘하면 네. 너는 역할을 끝내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잘 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덕수나 최상목은 정말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순번인 이주호는 상황 네.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두 사람보다 못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뒤통수 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니 사람은 오히려.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6월 3일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일로 잠정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확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네, 내일 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끝나는지 끝나고. 보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날리더라도 저거까지는 해야 된다 지금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제 내일 국무회의 할 때 대선일도 결정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마은혁 맞아요. 재판관 빨리 임명관 해야 같은 돼요. 경우는요 네. 금요일날 바로 발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가 인간이면 근데 아주 악의적인 거 아주 같아요. 악의적이에요. 아주 악의적이에요. 아주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진범이다. 예. 자. 근데 6월 우원식 3일. 의장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사실은 탄핵에 조금 소극적인 건 맞아요. 한덕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헌해야 되는데 뭐 지금 탄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개헌해야. 그래서 얘기 안 돼. 듣기로는 그 전부터 계속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과 이게 뭐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괴리가 국민들과 너무 있는 다른다는 거예요. 거고요. 이제 뭐 우원식 의장의 속내는 다 어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개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우원식 의장한테 좀 물어봐봐요. 그분이 또 나 오해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김지호 대변인. 물어보기 싫어?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그래도 한번 어제 물어봐봐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어제 그 발표를 한 게 진짜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솔직히 우리 민주당원도 기분 진짜 잡쳤어요. 내가 또 싸워야 되나? 나 좀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저 우원식 의장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에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왜 민주당원들 마음을 왜 우리 다선 의원들은 모르나? 조금만 4선 5선 되면은 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나? 후배들한테 좀 자리 좀 양보하고 정말 저는요 그냥 차라리 대통령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 말고 내가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 다 그래요. 뭐 좀 해갖고 대통령 도전했다 좀 잘 안 되고 좀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네. 후회한다 또. 후회. 내가 알아요. 왜냐 이 사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의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딴소리가 들어간다고. 예, 그렇겠죠. 뭐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의 조언. 네.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탄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72시간도 안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좀 예. 지호님 정치하셔야 되잖아요. 실망했습니다. 이게 워워워. 우리 이제 국민의 마음이에요. 국민의 그쵸, 마음을 그쵸. 정말 김지호 대변인이 아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윤석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저에 있는데 14일에 형사 재판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뭐 직접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야죠 당연히. 네. 이제 안 나갈 수 없어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잡아오죠. 잡아가요? 그리고 구속시켜버리죠 이제. 아, 예.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 네, 나가야 지난번까지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으니까 안 나가도 되지만 이제부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재판에 참여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네. 나가야 된다. 근데 1심 판사는 주기현 판사 아닙니까? 지기현 부장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문제가 어떤 많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맞습니다. 못하죠. 모르겠어요.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내란수계를 내란수계를 그냥 풀어준 부장판사인데 화가 많이 났어. 김지호 대변인 좀, 화가 좀 많이 진정시켜야 돼. 헌재에서 다 결정냈잖아요. 내란수계라고 파면했는데 났어.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오늘 김지호 대변인이 진짜 어제 화난 분노하고 사람 있습니다. 어제 예. 진짜 화난 사람 많습니다.
아니 좀 맞아요. 어제까지 우리는 좀 아니면 기승전 의원식이야. 그만해. 포용감을 느끼고 싶었다고. 맞아요. 코르꾸님이 코로코님이 슈퍼챗 주셨는데 어. 담 넘는 사진으로 존경받다가 개헌 얘기로 나락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민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고 그렇죠. 형사재판 1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나갔는데 그 사전 정치 작업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지지층한테 그렇죠. 나 이제 재판은 받는데 나를 위해서 애써달라, 더 힘써달라 이런 메시지. 난 그 메시지도 예? 있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예. 이사 가고 나면은 예. 자기네 집에 스튜디오 하나 차려가지고 윤석열 TV 그래서- 윤석열 TV 할 것 같아. 계란말이 막. 계란말이 보여주고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막 같은 하고 거 막. 하면서 어. 먹방하면서 먹방하면서. 이거 와서 먹어라 뭐 이러는. 돈좀 뭡니까 이거 벌겠네요. 뭐 정치계 백종원으로 아니 해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사건이 자기는 정치의 희생자다. 내가 무슨 내란죄냐. 이거 헌재 네. 재판관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내가 재판하는 날 주변에 와가지고 나를 좀 지지하고 옹호해달라.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하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튜버들한테 나가서 그 출연을 해가지고 아. 막 또 얘기도 하고 이런 활동 할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면서 구독자도 방송하면서 늘리고. 그리고 그 사람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예. 나는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고 네.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 너무 답답했다. 내가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짜증난다 이러거든요. 두 분 다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실하니까. 확실히 몇 명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여기에 결집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뭐 몇십만 명 되는 거는 금방이고 네. 이제 막 난무하는 슈퍼챗 이런 것도 또 원하겠지. 그리고 후원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예. 그러면서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이게 요번에 그 네. 재판관 변호인단 있잖아요. 그 헌재에서 예. 국민 변호인단. 아니 국민변호인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에서 그 민주당 즉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신 변호인단들이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1인당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아이고. 1인당 그 고생을 하는데 예.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돈 안 받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 돈을 뭐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 들리는 소문에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 원래 그럼 정치자금 위반이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돈을 어찌든 줘야 뭐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줬는지 뭐 하여튼 거의 안 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안 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예.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그래도 됩니다. 너무하네.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뭘까? 자기 선전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변호인단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었잖아요. 개몽됐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 사람들은 조금 성공했거든요. 김계리 그 무명의 김계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추앙하다시피 이제 정치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이번에 형사재판에서도 지금 형사재판에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를 누구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예, 거기에 얼굴에서 알리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예. 유튜브를 할 거다. 찡아님 고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KS 슈퍼챗 소개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유튜브. 그럼요. 하려면은. 이거 잘해줘야 돼요. 찡한님이 슈퍼챗 고맙습니다. KSB님도 고맙습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우원식 의장 얘기도 하고 윤석열 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한마음 한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뭐 윤석열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재앙이죠. 아니에요, 마이너스. 재앙이죠. 지금 네. 이제 전현보 파하고 정강훈 파하고 네. 지금 이제 분열됐잖아요. 네. 그래서 소년보. 소년보. 소년보 예. 그 두 파가 지금 분열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네. 뭐 대선에서 후보를 내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당선 가능성 없고 상당 기간
윤석열의 그러한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 죄값을 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빨리 제명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조경태, 김상욱 같은 그런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내보내자, 배신자다, 나가라. 지금 탈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국민의힘은 어려울 것이다. 후보들조차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국민- 존재론적인 위기 상황인데 그렇죠.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기회에 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당명을 바꾸든지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네. 보시면 이번에 의총하면서 그 지도부 총사퇴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재신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쌍권총들이 한 걸 되게 잘했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쌍권 네,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권총? 네. 네, 쌍권. 네, 쌍권님들께서 하신 것을 네.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사실 그 동안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네. 뭘 잘했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뭔가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음해하고 구박하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뭔가 좀 외피를 바꾸는 거라도 사실은 필요한데 네. 그렇게라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움직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이대로 보여요.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다 나온다는 거잖아. 최경환까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뭐 거잖아. 그런 뭐 그리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 서울시장 하면서 경선 참여한다는 거고 어차피 경선에 떨어질 걸 아는 거지 이 사람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나 대구시장 버리고 나온다는 거잖아. 이철우 경북지사도 자기 그냥 왜 나온대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럼 후보군이? 너무 많아요. 군수 후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네. 이들이 지금 그 지역을 다 버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설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치단체장을 뽑아주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국민들은. 그럼요. 아이, 아유, 정말 답답스러운 일이에요. 다 나온다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의 목소리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응님께서 슈퍼챗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농담이라도 유튜브 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무기 사형시키라는 여론을 좀 만들라고요. 답답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았어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사실은 근데 구속이 되면 네. 뭐 큰 집에 가게 되면 못 하잖아요 유튜브는 또. 그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몰라 유튜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답답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성격상. 네. 하지만 형사 재판을 통해서 결국 무기 아니면은 사형 이거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죄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문태균 씨는 지금 행복하던데요, 내가 보니까. 행복한 상태입니까? 예,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오세훈 씨가 압색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에.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식의. 검찰과 매우 사이가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네. 자기가 주장한 내용이 다 받아들여져서 자기는 불기소되고 있고 강혜경 씨는 기소를 3개나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의 그 진실은 네. 자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은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세훈이나 홍준표도 결국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 다 이제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명태균 씨. 예, 생각은? 명태균 씨 생각은 예. 자기가 이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기가 터트려주면 그걸 맞춰가지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오세훈 죽어버리고 홍준표 죽어버리고 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좀 죽일 사람 되게 많다. 근데 나는 이 대선 즈음에 대선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뭐? 나는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둘 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사람 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씨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근데 그쪽 경상도 쪽에 혹은 국민의힘의 이제 이 생각들을 반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서 그건 내가 3월 20일 가서 물어본 건데 만약에 이번에 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또 틀릴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재명이 된다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거라서 지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됐다.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명태균 씨 얘기에 나오되 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부부의 이 혐의 의혹들 이걸 제대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불소추 특권도 없잖아요, 윤석열.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밖에 받을 게 없다. 근데 이제 수사할 게 너무 많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심우정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하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 예, 항소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아주 미온적으로 수사할 것 같고 진짜 좀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이 적폐 세력, 내란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한덕수한테 막혀 있고 또 심우정에게 막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됐던 간에 대선 빨리 잘 치러 가지고 예, 정권 되찾아온 이후에 일거에 다 소탕해야죠. 네. 자, 오늘 뭐 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시기상 맞지 않다, 졸속이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고 있고 오늘 이제 10시에 또 민주당 최고위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뭐 따끈따끈한 신간을 지금 또 네. 들고 오셨어요. 네, 예. 이제 지금 예약할 건데요. 예. 아직은 예약 시스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예, 한번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텀블벅이라고 하는 예. 그 펀딩하는 크라우드 펀딩하는 곳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인터넷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네. 예,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실 수도 있고 후원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보시고 네. 제가 그 동안에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 만나고 다니면서 이해했던 바. 이 브로커들이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예. 좀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책으로 그냥 글씨만 잔뜩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기 좀 편하시게 네. 좀 술술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좀 심리적인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해서 네. 이 제목은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이고요. 이게 나중에 교보 이런 데서 절찬리에 판매될 수 있도록 예,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일단 후원금 작아요. 후원은 우리가 모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조금 해주시고 한두 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는 정말 책을 많이 사주세요. 예. 지금 뭐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책 낸다 그러고 맞붙게 됐네요. 책이 그분들 같은 대가하고 난 틀리니까. 아니요, 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 네, 예. 노영희 변호사의 예. 이 기록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뭐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의 제안 때문에 아니 김재원 대변인만 조금 분노의 방송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샤우팅. 예. 그래도 한 곱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